오늘은 배출가스, 즉 가솔린이나 LPI의 배출가스하고 커먼 에어의 흑연, 출력 부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배출가스는 람다가 포인트고, 커먼 에어의 차량은, 디젤 차량은 에어프로 센서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람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람다는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람다의 기준값은 0.9에서 1.2로 규정하고요. 가솔린의 경우는 14.7대 1, 혼합비가, 공연비가 14.7대 1이고, 연료가 14.7일 때, 공기량은 1이라는 뜻입니다. 공기가 1보다 적으면 농후고, 공기가 1보다 적으면 연료가 많음으로 농후고, 1보다 많으면, 공기량이 1보다 많으면 희박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은 참고로 14.7대 1이고 LPI는 15.6대 1, GDI 림버는 22대 1 정도로 희박 연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 사례를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에서 일산화탄소 CO가 1.3, 무부하 상태에서 1.3, 부하 상태에서 1%가 규정값이고, 무부하 상태에서 검사 결과 0.53이고, 부하가 0.3이고, 탄화수소가 230, 무부하 상태에서 230, 부하 상태에서 150 ppm이 규정값인데, 149 ppm, 부하 상태에서 183 ppm. 약간 부하 상태에서는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서, 지소산화물인 낙서가 1490 ppm이 규정치인데 3900이 나왔습니다. 3964 ppm이 나왔는데 낙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불합격이고. 그럼 공기 과액률을 봐야 돼요. 공기 과액률이 0.85에서 1.15가 규정치인데 1에서 1.01, 그 변화가 없습니다. 낙서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공연비는 지금 정상이라는 뜻이고, 단지 지금 부하 상태에서 낙서가 지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는, 람다는 규정치 내에 위치하고 있고, COHC는 아주 양호하고, 낙서가 굉장히 많다. 엄청나게 지금 1490인데, 3964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속할 때, HC도 지금 약간 높다는 거고, 규정치 150인데, ppm인데, 183 ppm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촉매를 봅니다. 촉매가 이렇게 안에 담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CO가 1%가 규정값이고 0%, HC가 120 ppm이 규정값인데 무부하 상태에서 16, 부하 상태에서 19, 아주 양호합니다. 근데 공기 과액률을 보니까 1.48, 즉 무부하 상태에서는 1.48이고 가속할 때 부하 상태는 1.01 규정치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속시 람다 규정치가 된다면 배기구의 배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람다가 COHC는 합격인데 람다가 지금 불합격입니다. 두 번째, CO는 0%, 아까처럼 0%고 탄화수소도 무부하 상태 30, 부하 상태 35, 람다가 0.9에서 1.1이 기준값인데 1.23, 무부하 상태에서는 1.23 많습니다. 부하 상태에는 떨어지는데 규정값 정상인데, 이런 경우는 무부하시 공기가 과다 유입되고 희박 연소가 되고, 공기량이 규정치 이상이니까 희박이니까 COHC는 지금 완전소가 됐다는 거고요. 그럼 COHC가 아주 양호하다. 0% 정도 아주 양호하면은 람다는 무부하시 불합격이다. 부하가 없을 때는 불합격이라고 하면은 람다가
가속시 람다가 규정치 합격이라면 뭔가 공기 흐름에, 후소온기의 흐름의 불량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온기, 배기구에 배력에 문제가 있으면은 가속시, 부하시 정상으로 돌아오다가 감속시에 COHC는 아주 양호한데 람다가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CO도 0% 정도 되고 HC도 0%, 낙서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람다는 지금 1.19 공기가 많다는 겁니다. 희박연소죠. 람다가 많다는 것은 불합격이 되는데, 상기의 경우는 COHC 낙서는 모두 양호로 판정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OHC가 많이 나오면 낙서는 적게 나오고, 낙서가 많이 나오면 COHC는 적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COHC는 불완전 연소 상태고 낙서는 완전 연소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소실 온도가 높을 때 공기 중에 질소가 산화되는 게 1200도 이상의 연소실 온도에서 질소가 산화되는 게 낙서인데, 이거는 지금 이 데이터 상에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공기량이 람다가 높다는 것은 희박연소인데, 희박연소되면은 낙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낙서도 적게 나오는 거 봐서는 아마 그 연소실 배기 매니폴드나 가스켓이 나가거나 배기 매니폴드에 벨로우즈가 누설되거나 배기 매니폴드 촉매 앞에 어디가 누설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CO도 지금 1.2% 이하인데 2.3%가 나왔고, 가속시는 지금 0%로 떨어졌고, 탄화수소가 220ppm인데 302, 부하시 720ppm으로 올라갔고, 이런 공기 과잉률은 0.97에서 0.74 규정치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연료가 농후하다는 뜻이죠. 공기가 적고 연료가 농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해결 방법은 COHC 모두 규정치 초과 불합격이고 람다는 규정치 이하므로 혼합비가 농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치는 COHC, 배출가스가 가솔린이나 LPIG에서 COHC가 많이 나올 때, 과배출될 때, 또는 커먼 에일의 경우에 흑연이 많이 배출될 때, 물론 거기에 대한 요인들을 뭐 EGR 밸브라든지 이런 요인들을 다 확인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에어 클리너에서 에어 플러센스를 지난 인테이크 호스 쪽으로 호스를 연결해서 바이패스를 시켜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기 유량 센서의 계측값은 공기 유량이 에어 플러센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량은 떨어질 것이고 줄 것이고, 실제 엔진 쪽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에어 플러센서로 계측된 공기량을 ECU는 인젝터로 연료 분사를 줄일 것이고, 연료 분사를 줄임으로 해서 흑연이나 CO나 HC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되지만은 그 원인들이 큰 문제가 특이점 없을 때는 이렇게 에어클리너 통해서 인테이크 호스 쪽으로 바이패스를 해서 에어클리너의 측정값, 실제 측정값보다 바이패스한 값, 공기량만큼 다운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젝터 분사량을 줄여서 CO나 HC를 감소시키고 흑연을, 실제 커먼 에일에서는 흑연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여 도움이 됩니다. CRDI 커먼 에일 차량에서 흑연과 출력 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진 상태, 인젝터, 터보 차저, 부스트 압력 센서, BPS 부스트 압력 센서, WTS 냉각 수온도 센서, 연료 온도 센서,
악셀 포진 센서, 에어프로 센서, ECU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점검 핵심 요인은 공기량입니다. 우리 여기서 많은 흑연이나 출력 부족에서 핵심 요인은 공기량이라는 뜻입니다. 흑연은 연료 과다, 여소실 내 신공기 부족으로 보아야 하며 이지열 열림 고착, 닫힘 불량, 인젝터 동화서 압착 불량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점검하고 제거되어야 하지만은 특정 인자를 발견하기 힘들 경우 또 엔진 노후도가 진행된 차량들은 에어프로 센서 중심으로 에어클리너 인테이크 호스를 바이패스하여 연결함으로써 연소실에 유입되는 공기량은 변화가 없겠지만 에어프로 센서가 인지한 공기량은 줄임으로써 ECU는 인젝터의 분사량 감소함으로써 흑연을 줄이고 출력을 높이는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도 흑연이 없이 단순 출력 부족이라면 공기량 부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기량의 확인과 왜 공기량 유입이 적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첫째, 인젝터 분사량이 적다. 분사팁 니들 또는 분사 홀에 카본이 축적됐을 경우. 두 번째, 촉매 및 후소음기가 막혔거나 열화로 또는 끊기거나 할 때. 세 번째, 연료온도 센서나 냉각수온 센서, 악셀 포진 센서, 에어프로 센서, ECU 등등의 가속 불량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고 특이점을 찾기 힘든 출력이라면 흡입 공기량을 늘리는 방법. 이것도 흡입 공기량을 늘리는 방법, 에어프로 센서를 공기를 많이 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력이 부족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확인한 후에 그래도 출력이 좀 부족하면은 흡입 공기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터보라든지 에어프로 센서라든지 출력을 관련된 온도 센서, 냉각수 온도라든지 연료 온도 이런 걸 다 확인한 후에 특이점이 없으면은 에어프로 센서 값을 공기량을 좀 늘리는 방법은, 물론 너무 많이 늘리면은 분사량이 늘어나고 또 흑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맞게 늘려야 됩니다.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필름은 화필름 타입의 에어프로 센서는 이렇게 안에 필름도 이렇게 카본도 끼고 또는 노후화도 진행되겠지만은 일단 에어프로 센서도 교환하고 다 했다고 하면은 공기량을 조금 높이는 방법은 에어프로 센서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한복판에 중앙에 이렇게 달려 있고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정중앙에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유입되면은 에어프로 센서가 개척해서 ECU로 흡입 공기량을 이야기해 줍니다. 해주면은 공기량을 보고 ECU는 분사량을 측정합니다. 보정도 하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입구에 어차피 중앙에 에어프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입구를 이렇게 좀 축소를 시키면은 닝이나 니데나 이쪽으로 해서 좀 축소를 시키면은 공기가 안쪽으로 중앙으로 몰리면서 에어프로 센서가 있는 부분, 중앙에 에어프로 센서가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에, 중앙에 에어프로 센서가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 쪽으로 공기가 유속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면은 ECU는 공기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인젝터 분사를 늘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확인하고 제거한 다음에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니데나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공기를 안쪽으로 조금 에어프로 센서가 있는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한쪽으로 속도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겁니다. 니데나를 이렇게 해서
틀어주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공기량을 조금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의 노후화라든지 노후도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젝터라든지 터보, 부스트 압력, 에어프로 센서, 냉각수 온도, 뭐 연료 온도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출력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에어프로 센서가 있는 쪽으로 공기를 좀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면은 에어프로 센서가 흡입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착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어프로 센서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에어프로 센서 흡입 공기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장 코드별 진단 데이터베이스 1번 P2096, P2098 이럴 경우는 후단, 즉 촉매 전단과 후단할 때 후단의 온도가 낮다는 겁니다. 후방 촉매 연료 시스템 혼합비가 희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매니폴더, 배기 매니폴더 가스켓 누설, 벨로즈 누설, 머플러 누설, 엔진 오일 점도, 냉각수 비중, 점화 프로그 간극 이런 걸로 일단 우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확인 후에 특이점이 없으면서 소구 후 한 2주 정도 경과 후에 재포출되는 차량은 촉매도 바꾸고 다 한 차량인데 차량은 다발성 사례 중에서 NF 트랜스폼 차량을 한번 예를 들면은 정션박스에서 4번 휴저를 키온 스타트 선에서 휴저에서 16번 상시전원 휴저, 그래서 상시전원 휴저를 키온 스타트 단자로 바로 연결하면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시동 오프 하면 초기화됨으로써 뭐 15일이나 20일 한 달 만에 표출되는 거는 고장 코드들은 P2096, P2098들은 이렇게 온 스타트 선에다가 상시전을 연결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P0420, 0430은 촉매 성능 저하, 즉 후단 끝단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 요인이 있겠지만은 일단 간편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이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는 걸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P0137, 0157은 산소 센서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P0172, 0175는 혼합비 농으로 PCSV 개방 분량이나 인젝터 분사 시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P0171, P0174 시스템 희박일 경우는 엔진 오일 점도, 냉각수 비중, 점화 플러그 간극, 흡기 클리닝, ACV 밸브 클리닝, 트로틀 발브 클리닝도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낙스를 저감하는 간편 방법. 연소실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낙스라고 하는 거는 연소실 온도가 1200도 이상이 됐을 때 공기 중에 질소가 산화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1번 점화 플러그 간격을 줄여서 규정치 한도에서 간격을 최소한 줄여서 화염을 작게 만들고, 두 번째로 점화 시기 지각, 내부 EGR 역할을 하도록, EGR이 없는 차들은 타이밍 인치를 1클릭 이렇게 넘가서 내부 EG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 EGR 밸브, 쿨러 활성화, 카본 제거, 이런 식으로 해서 EGR 밸브는 연소실 온도를 낮추고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기 때문에 연소실 온도를 낮춤으로 해서 낙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낙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연소실 카본 제거는 압축비를 낮춤으로써 연소실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COHC 저감 간편 방법.
연소소 온도를 높여서 완전 연소를 유도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완전 연소가 되면은 낙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화 버러그 간극을 늘립니다. 규정치 한도에서 규정치가 0.7에서 1.2 같으면 1.2 쪽으로 한도까지 높입니다. 화염을 크게 하고 소형 경계층까지 빠른 화염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흡배기 효율 증대, 카본을 제거하고 흡기 트로틀 바디 또는 배기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카본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엔진 오일 점도, 냉각수 비중을 맞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